은퇴하면 자유가 올 줄 알았습니다. 아침 출근길의 지옥철, 끊임없는 회의, 상사의 눈치, 부하 직원의 실수까지 그렇게 30년 넘게 참고 버티며 단 하나의 희망을 품었죠. 은퇴하면 혼자 세계 여행이나 다니면서 마음껏 누려보리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걷고 먹고 쉬는 삶. 그게 진짜 자유라고 믿었고 그 자유가 바로 행복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꿈을 실행에 옮긴 어느 60대 은퇴자, 씨는 뜻밖에도 낯선 도시에서 깊은 외로움에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너무 조용했어요. 말을 걸 사람도, 함께 밥 먹을 사람도, 심지어 나를 걱정해줄 사람도 없었죠. 그의 말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은퇴 후의 환상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례, 파리에서의 생일, 촛불도 없었다는 B씨의 이야기. B씨는 교직 생활 35년을 마치고 은퇴 기념으로 혼자 유럽 한 달 살기를 떠났습니다. 여행 첫날은 기대감에 들떴고 파리의 길거리 카페에 앉아 있자니 그동안 고생한 삶이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혼자 맞이한 생일 케이크도 전화도 누군가의 생일 축하해요 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에펠탑 앞에서 그는 홀로 서서 사진을 찍었고 문득 내가 지금 여기서 사라져도 누가 알아줄까? 라는 생각에 울컥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이탈리아에서 길을 잃은 시씨 무너진 자신감. 시씨는 퇴직금 일부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미뤄둔 꿈인 지중해 여행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길을 잃고 휴대폰 배터리마저 꺼졌을 때 그는 생애 처음으로 도와주세요 라고 외국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표정들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히 몸이 아팠던 날엔 약국조차 찾기 힘들었고 현지 병원에서는 보험 문제로 난처한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말합니다. 자유는 좋은데 혼자라는 건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구나. 세 번째 사례 D씨, 혼자 떠난 여행 2주 만에 귀국을 결심한 이유. D씨는 평생 가정 우선으로 살며 단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첫 목표가 혼자 제주도, 도쿄, 시드니까지 도는 3개월 세계 여행이었죠. 그러나 2주 만에 귀국 비행기 티켓을 다시 예매했습니다. 도쿄에서 점심을 먹던 중 갑작스러운 소화불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한국어도 영어도 통하지 않는 현장에서 그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냥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어요. 아무 말 없이 있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달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의 여행을 자유의 상징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때때로 고립과 쓸쓸함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은 좋지만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은퇴 후라는 시기는 자유를 누릴 체력은 부족해지고 외로움은 점점 깊어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여행은 분명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 여행이 진짜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려면 단순한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고 챙겨주는 따뜻한 관계가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행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여행이 끝났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내 사람, 내 자리가 있는 일상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을 후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견딜 감정 체력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여행이 진짜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삶의 이야기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와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따뜻한 연락 한 통 먼저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은퇴 후 혼자 떠난 세계 여행이 자유만큼이나 외로움과 불안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쓸쓸한 현실을 피하려면 어떤 준비와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의 시선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면 철저한 감정관리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장소 중심으로만 계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 갈까? 뭘 먹을까? 얼마나 묵을까? 이런 물리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감정 흐름에 대한 예측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낯선 환경에 던져진 인간은 평소보다
더 불안하고 자신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나를 다잡을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여행 일기를 쓰면서 오늘 좋았던 순간, 고마웠던 일, 힘들었던 이유를 정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혹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나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정서적 연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떠났더라도 혼자가 아니도록 감정의 끈을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혼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둘째, 은퇴 후 여행은 체력의 여행이 아니라 루틴의 재창조여야 합니다. 젊을 때 여행은 하루 2만 보 걷고도 신났지만 60세 이후의 여행은 다릅니다. 무작정 걷는 것보다는 하루의 루틴 안에서 여유롭게 움직이는 여행이 더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꼭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은 로컬 식당 한 곳을 정해서 천천히 즐기고 오후엔 동네 서점이나 작은 갤러리에서 쉼을 갖고 저녁엔 온라인으로 가족에게 하루를 보고하는 일기 영상 한 편 남기기. 이처럼 정해진 루틴을 가진 여행자는 낯선 도시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고 외로움도 덜하게 됩니다. 여행지를 정복하는 여행이 아니라 일상을 새로 짜보는 여행으로 접근해 보세요. 셋째, 혼행 전에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현실적인 점검 리스트가 있습니다. 언어 장벽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혼자 여행할 땐 특히 외국어가 통하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최소한의 현지 인사말, 식당 주문, 병원 방문 시 필요한 문장 정도는 메모해 두거나 앱에 저장해 두는 게 좋습니다. 구글 번역기와 오프라인 지도를 미리 다운로드해 두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건강 이슈 및 의료 접근성 확인. 60대 이후엔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소화불량, 근육통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행지 근처에 믿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내가 가입한 보험이 거기서 통용되는지, 증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사람은 누구인지 미리 체크해 두세요. 또한 약은 무조건 이틀치 더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정서적 비상 버튼 만들기. 여행 중 무기력하거나 우울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꺼낼 수 있는 나만의 정서 응급 키트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 10곡 저장해두기, 감동받은 영화나 유튜브 영상 저장, 손글씨로 쓴 나에게 보내는 위로 편지 준비하기. 이런 소소한 준비들이 실제로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당신을 지켜주는 심리적 백신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여행은 삶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가끔 사람들은 현실의 무료함과 불안을 피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여행이 끝난 후 돌아오면 오히려 더 큰 허무함이 밀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여행보다 돌아올 일상을 어떻게 설계할지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 외롭지 않으려면 여행 중에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여행은 잠시의 쉼표일 뿐 삶의 마침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감정을 관리할 장치를 준비하세요. 루틴이 있는 여행을 하세요.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중심이 되는 일상과 관계를 잊지 마세요. 자유를 향한 은퇴 후의 여행은 참 아름다운 꿈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떠나기 전에 다시 돌아올 곳을 먼저 따뜻하게 만들어두는 것. 그게 진짜 은퇴 후 인생 여행의 시작입니다.